네, 2026학년도 수능 특강 영어의 15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흐름에 무관한 문장 찾기예요. 이거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어떤 지문을 파악할 때 처음부터 소재를 제대로 파악하는 연습을 하지 않았다면 반복적으로 틀리는 학생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글은 첫 번째 문장에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소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소재에 대한 어조나 방향은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름에 무관한 문장 찾기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소재가 벗어나거나 두 번째, 어조가 벗어납니다. 자, 어조가 벗어나거나 또는 방향이 이제 벗어나게 될 텐데요. 어조가 벗어나는 경우는 조금 쉬운 난이도예요. 근데 이제 방향이 이제 벗어나게 되면은 같은 소재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다른 그 세부 소재가 바뀌는 그 방향이 바뀌는 지문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조금 높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소재가 벗어나는 거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제 어조를까지 가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더 파악이 쉽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재랑 어조 그리고 방향을 이제 첫 번째 문장에서 제대로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작년 수능은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35번 문제였고요.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그 스포츠 투어리즘의 확장은요. 근데 20세기에 있었는데 has been influenced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by further developments in transportation 했으니까 교통의 어떤 더 나은, 더 이어간 그런 이제 발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20세기 스포츠 관광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스포츠 관광. 이 관광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확장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것에 이제 확장되게 되었던 원인이 바로 뭐였냐면 교통수단의 발전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스포츠 관광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교통수단의 발전만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두 개의 연관성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자, 한 문장 더 부연 설명을 해주거든요. 자, just as 마치 뭐뭐처럼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이제 그 철도가 우리의 어떤 교통을 이제 혁명화 시켰던 것처럼 19세기에 역시나 자동차가 훨씬 더 많은 이런 극적인 변화를 20세기에 이제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수단이 발전이 됐다. 옛날에 이제 철도가 그랬고 지금 자동차가 그렇고 자, 그럼 자동차의 중요성. 근데 이제 선생님이 뭐라 했죠? 교통수단이랑 관광, 스포츠 관광 같이 얘기해야 된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와 이런 관광의 발전에서 이제 자동차의 중요성은요, 일반적으로 이제 상당한 어떤 보도를 끌어왔어요. 보도, 이제 뉴스 보도 같은 게 많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요, 적지 않은 그런 영향을 갖게 됐어요. 스포츠 투어리즘에 특히나 이제 훨씬 더 이제 적지 않은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스포츠 관광이 교통수단 때문에 이제 더 많이 확장이 되었다라는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although originally invented towards the end of 19th century 했으니까 원래 19세기 말을 향해서 발전이 되었었지만 그것은 started to become a mass form 했으니까 1920년대 미국에서 이런 이제 그 교통의 mass form 했으니까 뭐 이제 더 대량 어떤 형태, 대량적인 형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브리튼 했으니까 영국에서도 그랬죠. 자, 그럼 이번은 잠깐 물음표가 좀 생깁니다. 우리 스포츠 관광이랑 이제 교통수단의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동차의 중요성을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1번에서. 그다음에 2번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서 이은 자동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라는 게 원래 이제 뭐 발달은 19세기 말에 접어들면서 발명은 됐지만 1920년대에 대중적인 어떤 교통수단이 되었다라고 이제 자동차가 확장된 거를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아까 교통수단이랑 스포츠 관광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요? 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일단은 물음표를 쳐 놓고요. 그다음에 잘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apart from 뭐뭐 이외에도 이렇게 되죠. 그것의 편리성과 그리고 flexibility 있으니까 이런 유연성과는 별개로 이렇게 되겠죠. 이것 이외에도 자동차는요, 추가적인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affording access to many areas 많은 지역에 이제 그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주는 거, 그 접근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대중교통에 의해서는 제공되어지지 않는 접근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점뿐만 아니라 어떤 이점도 주냐면 allowing the easy transport of luggage and equipment 했으니까 그러면 짐과 장비의 어떤 이동, 더 쉬운 이동을 허락해 주기도 했대요.
자, 그러면 2번, 3번은 둘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동차의 어떤 확장, 자동차의 발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이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2번, 3번 둘 중에 하나 답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둘 다 자동차의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좋은 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동차의 이점, 자동차 발전이 가져와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것이 스포츠 관광에 미치게 된 영향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번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 The expansion of reasonably priced good quality accommodation 뭐 나왔냐면 자, 확장이에요. 근데 무엇의 확장이냐면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고 좋은 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숙소의 확장이에요. 근데 뭐랑 관련이 되어 있냐면 스포츠 그러니까 이런 관광 성장에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숙소의 확장 또한 이제 뭔가 용이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식당의 성장을 촉진시켜 왔습니다. 자, 자동차 발전의 이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요. 4번 무슨 얘기 나오죠? 숙소 얘기 나옵니다. 숙소가 좋아졌어요. 이거는 앞에서 얘기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자, 그러면 잊지 마세요. 지금 2번, 3번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자동차의 발전의 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5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이런 스포츠 관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는지 결론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as a result, 그 결과, 이제 가치 있어졌, 그것은 자동차는 굉장히 가치 있어졌대요. 근데 뭐에 있어서? 많은 형태의, 나오네요. 스포츠 투어리즘의 여러 형태의 발전에 아주 가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특히나 those 어떤 관광에 영향을 어떤 형태의 이거 여기서 those는 forms입니다. 어떤 형태에 더 많은 영향을 주게 됐냐면 require the transportation of people 그러니까 사람과 equipment 장치의 어떤 이동을 요구하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의 이동을 요하고 있는 그런 형태 여러 가지 스포츠 관광의 어떤 형태의 발전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답은 몇 번으로 고를 수가 있냐면 4번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숙소 얘기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뭐 시간이 여유 있다면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대로 그냥 쭉쭉쭉 '아 이런 글은 요렇게 들어가서 좋은 글이구나.' 처음에 스포츠 관광과 이제 수단의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가 교통수단의 발전 중에서 이제 자동차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그것의 이점이 무엇인지 쭉 설명하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많은 이점이 있으니 스포츠 관광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논리적으로 좋은 글이구나." 까지 파악하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시간이 없는 경우도 있죠. 35번까지 오면 이 페이지는 쪼끔 친구들이 나중에 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막 시계를 보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럼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겠죠. 자,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요. 처음에 무슨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제 스포츠 관광에 대해서 소재를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뭐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느냐면 수단이 중요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다음 문장에서 바로 그 교통수단 중에서 자동차의 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번에서도 이러한 교통수단이 이제 많이 발전이 되었다. 그래서 자동차가 이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다시 인제 4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accommodation 숙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4번은요. 자, 5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transportation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소재가 이 교통이었다라는 걸 파악하고 문장을 들어갔다면 4번에서는 교통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 소재가 벗어났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였어요? 소재가 벗어난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었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답률은 생각보다 좀 높았던 것 같아요. 네, 넘어가 볼게요. 우리 1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 다시 한번 소재랑 어조를 잘 잡아 볼게요. 자, AI의 기술은요, 아주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of 플러스 추상명사가 나오게 되면요,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greatly important 이 정도로 뭐 바꿀 수 있겠죠. 좀 어색하긴 하지만. 자, 그럼 AI의 기술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측면에서 중요하냐면 이런 인제 관리하는 그런 절차의 측면에서 봤을 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단을 한다거나 아니면 진단에 어떤 조치를 취한다거나 근데 인제 건강 분야에서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AI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요? 인제 보건 문제에서요. 보건 의료
서비스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AI 기술과 그리고 이제 보건 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소재 어조는 플러스로 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이 정도 해야 뒤에 빨리빨리 문제 풀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럼 AI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그 장치, 그 우리가 wearable 했으니까 뭔가 이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착용 기술은요. 상당한 어떤 이점을 제공을 했대요. 근데 이제 초기에 이런 그 질병의 어떤 식별을 해내고 또 규칙적인 건강의 모니터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주 중요한 이점을 상당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 센서들이 이런 여러 가지 뭐 심장 질환, 심장 박동이라든지 체온이라든지 그 사람의 이제 운동하는 그런 습관이라든지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징후들을 다 감지를 해요. 그리고 이 감지한 사인들 데이터가요. 다 모니터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요. 자, 그래서 인제 그 스탠다드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의 어떤 부재요. 근데 for the moral use 이거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틀렸다.'라고 생각해야 되죠. 자, 그럼 보건에서 이런 AI의 그런 도덕적인 사용의 그 지침, 그 기준이 되는 지침의 부재는 인제 영향을 미쳐 왔을 뿐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왔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겠죠. 근데 뭐 하는 데 사용이 됐냐면 to worsen 했으니까 어떤 그 상황인데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데 사용이 됐을 뿐만 아니라 자 나돈이 나왔으니까 뒤에 버들소 나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환자에 대한 프라이버시라든지 아니면 데이터의 안전성이라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을 제기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 번이라고 답을 바로 고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인제 앞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이제 보건 의료에 대해서 3 번도 분명히 얘기하고는 있지만 AI 기술이 중요하게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갑자기 우리가 moral이란 단어가 나오는 순간 '아 소재도 약간 벗어난 것 같고 어조도 벗어났다. absence 했으니까 또 부재? 그러면은 플러스 어조로 가고 있다가 마이너스로 됐구나.'라고 답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착용 기술 다시 돌아와서 착용 기술로 인제 그 수집이 되어서 처리가 되어지는 이런 데이터들이요.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어떤 잠재력이냐면 그 건강의 어떤 사용자들의 status 있으니까 그 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상당한 이런 이제 공중 보건에 있어서의 중요한 이점을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특히나 가치가 있습니다. In terms of 무엇의 관점에서 이런 이제 그 preventive, 그러니까 예방의 건강 정책을 발전시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I 기술이 보건 의료에 굉장히 중요하게 이점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였거든요. 자,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뭐가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냐면 소재가 아니, 어조가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AI 얘기했고요. 또 보건 의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는 전반적으로 다 나와요. 다 나오지만 어조가 어떻게 벗어났냐면 우리가 주어진 글에서 상당한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1번에서는 그래서 이제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자, 2번에서는요. 얘네들이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can be monitored 됐으니까 실시간으로도 모니터 될 수 있다. 3번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인제 어디가 나왔죠? 3번에서 월센이란 단어 딱 나오는 순간 '아 어조가 벗어났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4 번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4 번에서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5 번에서는 특히나 가치 있다. 이런 표현들만 봐도 어조가 벗어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인제 마이너스로 나가는 부분들은 그냥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죠. 그럼 이런 문제들은 2 점짜리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어요. 자, 2 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역시나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긍정적인 어떤 그 상태, 기분일 때 우리는 종종 인제 나 if 했으니까 굉장히 순진한 그런 optimism 했으니까 낙관론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인제 소재는 뭐냐면 순진한 낙관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조가 딱 인제 그 직관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요. naive라는 단어를 인제 친구들이 알고 있다면 뭔가 이제 naive는 천진난만한 뭐 인제 순진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낙관주의라든지 경제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상황이나 이런 이제 뭔가 전문적인 상황에서 나왔을 때는요. 마이너스 어조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순진한 낙관주의 인제 어조가 마이너스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고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어조를 얘기하지 않고 바로 for example이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예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 쪼끔 어려워지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조를 우리가 어렴풋하게 잡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감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예시가 들어가면 오히려 쪼끔 어려울 수 있어요.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한 요소인데 어떤 요소냐면 이런 경제 버블을 이제 유지시켜 주는 한 가지 그런 이점이요. 이런 비합리적인 뭐죠? exuberance 했으니까 과열이래요. 인제 비합리적인 과열입니다. 근데 비합리적인 과열이라는 건 어떤 용어냐면요. 이 사람 원래 그 이전에 전 의장이래요. 이런 인제 Federal 뭐죠? Federal Reserve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미 연방 준비 제도래요. 이러한 그 전 의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비합리적인 인제 뭐죠? 비이성적인 그런 과열 때문이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경제 버블이 있었던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비이성적인 과열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인제 첫 번째 문장부터 쪼끔 어려워지죠. 그래서 얘가 이제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 인제 뭐가 들어가냐면 "비이성적인 과열." 때문에 뭐가 일어났냐면 "경제 버블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가면 쪼끔 어렵죠. 자 during the dot-com bubble 했으니까 인제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 이런 이제 주식의 인터넷 회사로서의 가격이 어떻게 됐냐면 수년 동안 계속 인제 skyrocket 됐으니까 완전히 치솟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느 지점까지 오르게 되었냐면 관계 부사로 이제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면서 포인트 수식해 주겠죠. 그 인제 뭔가 기반이 되어지는 그 재정, 그 회사의 재정들이 이런 인제 너무 과열이 되어진 그런 인제 그 주식의 가격을 인제 서포트할 수 없을 지점까지 계속 치솟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비이성적인 과열이 계속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뭐냐면 이번에서는 주식 가격이 너무 올라요. 버블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서포트가 안 됩니다. 지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러한 이제 그 너무 과열이 되어 있는 가격은요. 이렇게 인제 너무 부풀어진 이 가격이 주가가 이제 led investors to fear 했으니까 이런 투자자들이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낙관주의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주식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투자자들이 두려워한대요. 무엇을요? 회사인데 이 이제 인 위치는 아까 공부했던 관계부사 where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돈을 투자를 했던 그 회사가 어느 순간에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은 인제 그렇게 발견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지가 안 됐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제 봐도 딱 이제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founded 기반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지금 일단은 우리가 3 번은 보시면 지금 "주식 가격이 올라갔다. 그래서 지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마이너스로 가고 있구나. 어떡해. 우리 회사 망하면 어떡해."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죠? 첫 번째 문장을 잊어버린 겁니다. 자, 투자자들이 두려워했대요. 뭐예요? 투자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거는 낙관주의가 아니죠. 비관주의잖아요. '우리 회사 망하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낙관주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3 번으로 고르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3번 문제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예시가 들어가고 또 이제 닷컴 버블이라고 나오면서 이런 상황 설명을 추가를 하거든요. 그럼 상황 설명을 추가한 부분을 내가 해석을 해 나가면서 이걸 다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 첫 번째 문장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죠.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낙관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두려워한다는 건 어조가 반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요.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게 지지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올라갔어요. 자 그럼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린 뭐를 해야 돼요? 낙관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인제 이어가야 됩니다, 글이. 자 4 번에서 이런 이제 주식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감에 따라 사람들은 뭐 했냐면 일종의 이런 인제 그 뭐죠? 순진한 낙관주의를 시키곤 했습니다. 그리고 비이성적인 과열을 계속해서 발전을 시켰어요. 나왔죠? 그래서 이 긍정적인 감정은요. 그들이 인제 큰 어떤 이득에서 그러니까 내가 주식으로 벌었던 그 돈에 의해서 경험을 해 왔던 그들의 긍정적인 경험이요. 결국에는 잘못된 그런 이제 assumption 가정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잘못된 가정이냐면 이런 인제 그 주식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인지라고 볼 수가 있냐면 그들을 to the imminent burst of the bubble 했으니까 이런 임박한 그런 이제
버블의 어떤 붕괴에 이제 눈을 멀게끔 만든 거죠. And 그리고 the resulting depletion of their bank accounts. 그러니까 그들의 은행 계좌, 은행의 어떤 이제 계좌에 그 이제 뭐죠? 결과로 나오는 depletion 했으니까 그런 고갈을 보지 못하게끔 만드는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이제 너무 올라가니까 지지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상황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마이너스로 가지만 사람들은 뭘로 가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낙관적 사고를 사람들이 하게 돼야 됩니다. 상황과 반대로 이제 사고 자체는 낙관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낙관적 사고로 이제 계속 괜찮을 거야. 가격 계속 올라갈 거야. 나 돈 잃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은 뭐 하게 되는 거냐면 눈이 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잘못된 가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문장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래야 이렇게 3 점짜리 문제들, 만약에 수능에 나왔다면 3 점짜리 문제겠죠. 이런 문제들도 놓치지 않고 답을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naive optimism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제 1 번에 바로 예시가 들어가면서 인제 뭔가 어조를 파악하기 어렵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시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런 이제 비이성적인 그런 과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2 번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상황 설명을 합니다. 인제 어조가 없이 상황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인제 didn't support한 상황이 나오다가 그다음에 4 번에는 가격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은 일종의 낙관주의를 발전을 시키고요. 긍정적인 감정이 결국엔 잘못된 이제 생각으로 이끌어졌다. 근데 이제 뭔가 두려워하는 거는 낙관주의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3 번으로 골랐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많이 틀리는 유형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제 쪼끔 난이도가 있는 것도 또 금방금방 풀어내려면 첫 번째 문장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